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오는 9일에 마련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 동안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주최하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천주교 제주교구 중앙성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578도를 맞는 올해 한글날 경축식이 제주어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를 지키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9일 오전 10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날 경축식 사회와 인사말 등을 제주어로 진행합니다. 또 12일에는 제주어 보존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학생과 도민, 이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문학관에서 펼쳐집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1일 개막해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남 김해시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제주 선수단은 502명이 참가해 3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제5회 세계유산축전이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유네스코와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리고 12일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주제로 한 기념식이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개최돼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도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까지 살리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인 청년몰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개장식은 화려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되지 않으면서 첫 청년몰은 폐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 첫 청년몰로 만들어진 생기발랄 청년몰. 낡은 상가를 세 단장해 희망에 부푼 청년 창업가를 위해 점포 16개가 마련됐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 문턱을 낮춰줘가지고 좀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난 생기발랄 청년몰. 이름과 달리 점포마다 불이 꺼진 채 텅텅 비었고 16개 점포 가운데 단 2개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부 지원금도 끊겨 청년몰 사업 자체가 끝이 납니다. 지난 2021년 근처에 문을 연 두 번째 청년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점포 20개 중에 12개가 남아있지만 손님 발길은 뜸합니다. 지금 생긴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청년몰이 생긴지 모르시는 도민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도적으로도 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지하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음식 가격도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1층에 접근성이 좋은 고기국수라든지 그 제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굳이 청년몰 가서 14,000원 되는 돈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먹는다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몰 두 곳에 들어간 국비와 지방비는 61억 8천만 원. 대부분 임대료 지원과 시설 보수에 사용됐고 홍보나 교육, 기획 등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하는 그런 위주의 예산만 편성하고 이미 조성된 곳을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마련된 행정 시스템에 따라 비용 지원만 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몰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여순 사건 76주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최항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오동도에 위치한 여순 사건 기념관입니다.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얼굴을 본뜬 조형물, 그리고 여순 사건을 다룬 최초의 영화 동백도 상영됩니다. 10년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순 11구 기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엔 100명, 주말엔 200명이 찾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시민은 그날의 두려움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이제 귀로 듣는 것을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제 3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실규명도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진상조사 기한은 턱없이 부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피해자들도 더 많았을 거고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여순 사건 그러면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서 굉장히 움츠리셔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 시민들도 뒤늦은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름에 먹을 수 있고 크기 조절도 가능한 개체굴 양식 사업이 신안군에서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본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가격도 일반 굴보다 10배가량 높고 노동 투입량도 적어 귀여 가구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드넓은 갯벌 위에 사각 양식망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썰물 떼면 드러나는 양식망에 개체굴이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1cm 크기의 종패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양식하면 150g에서 200g까지 성장합니다. 3년 전 개체굴 양식을 시작한 신안군에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굴에 비해 가격이 10배가량 비싸지만 최근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해 온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출하하니까 이것도 좀 부수입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일반 굴에 비해 독성이 없어 여름에도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개체굴은 출하도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해감한 굴을 다시 한번 바닷물로 세척하고 무게에 따라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신안군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굴 껍질 앞뒤에 레이저로 천사섬 신안을 각인하면 배송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첫걸음이지만 앞으로를 본다고 하면 이 개체굴은 무궁무진한 이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이 양식학교를 개설하고 개체굴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21년 연간 2조 원어치를 생산하는 개체굴 주산지인 프랑스보다 양식 환경이 좋고 노동 투입이 적어 인구 소멸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그동안 임대 양식장을 조성하고 양식학교를 만들어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약 50억가 이상이 구성된 민간어가 중심으로 해서 양식부터 생산 출하까지 또 6차 산업까지 만들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개체굴 양식과 출하량을 늘려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국제 인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월요일 아침 쌀쌀합니다.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요. 비구름대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0도, 서부 남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17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1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21도, 서부와 동부 지역 20도 예상되고 남부 지역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우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해안으로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24도 내외를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서부중학교 설계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칭 서부중 건축사업 설계 공모를 심사한 결과 건축사 사무소 지맥과 2집의 공동 응모작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영역 구성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형 배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부중 신축 공사비는 298억 원이며 2027년 2월까지 학생 수용을 위한 필수 시설이 우선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제주대학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을 불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화 의원이 공개한 8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 의대에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 210명 가운데 휴학이 보류된 학생은 204명으로 97%를 차지했습니다. 휴학 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도 유망주인 남영고 2학년 이현지가 국제유도연맹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현지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여자 78kg 초과급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셀리아 캉캉에게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이현지는 지난 4월 열린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성인 무대에서도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7만 7천여 톤으로 전남 18만 3천여 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62만 5천여 톤으로 유형별로는 해안 쓰레기가 47만 5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 쓰레기 11만 500여 톤, 부유 쓰레기 3만 9천여 톤 순이었습니다. 제주 도쿄 항공편이 정기 노선으로 전환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3차례 왕복 운항하기로 했던 제주 도쿄 노선을 동계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쿄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1년 3월 중단된 이후 3년 4개월 만인 지난 7월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만 7,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4,400여 명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재해 예방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도는 내년에 371억 원을 들여 12개 지구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110억 원을 투입해 3개 지구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비롯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원에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가 추진되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9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 종사자 위생 관리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안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